반갑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태국의 뉴스와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반은 태국 남자 반테나입니다. 자, 오늘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구구데이라고 태국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태국의 많은 인터넷 쇼핑몰들이 지금 큰 폭의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회를 잘 이용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첫 번째입니다. 총리가 기자에게 집에 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콕에 있는 지상철 지하철 라인인 퍼플라인의 연장의 입찰이 내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입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는 푸켓 모델을 추진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네 번째로 외국인을 위한 C19 보험에 관해서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단신 뉴스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거기에는 교도소가 관광 명소가 되는 그런 일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내에 국내 관광에서 발생된 총 지출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인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좀 황당한 얘기인데요. 긴 연휴를 맞이해서 한 가족이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더니 누군가에게 집을 점령당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소식으로는 금요일까지 예보되어 있는 기상청의 날씨 예보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총리가 말한 것입니다. 총리가 한 기자에게 집에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브라의 총리는 화요일에 또 다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이봐, 어서 집에 가라고 총리가 정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은 다른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총리는 쿠데타 질문에 누구입니까? 누가 쿠데타를 한단 말입니까? 라고 묻자 한 기자가 군대요 라고 말하자 총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당신은 싱거운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군 차량이 방콕으로 이동하는 동영상과 함께 SNS를 통해 새로운 군사 쿠데타설이 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 기동이 일상적인 군사훈련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부대의 신속한 배치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 훈련은 8월 28일 육군 대변인에 의해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그녀는 방콕, 깐차나부리, 피사놀루, 롯부리, 치앙마이, 러이엣, 우본라차타니의 군인과 장비가 작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타폰 육군 장군도 화요일까지 군사훈련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연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신규 군인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타폰 장군은 말했습니다. 자, 이게 해프닝인데요. 많은 군부대 차량이 이동하고 장비와 군인들이 이동하는 걸 보고 또 다른 쿠데타가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래도 총리가 바로 너 집에 가 라고 말했습니다. 자, 센데요. 기자가 질문 잘못했다가 집에 가게 생겼습니다. 자, 이 해프닝의 전말은 정상적인 그리고 정기적인 육군의 기동훈련 그리고 신규 부대원들에 대한 훈련 차원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된 것은 방콕의 지상철과 지하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퍼플라인, 즉 보라색 라인의 연장에 관한 소식입니다. 방콕의 퍼플라인 연장 건설과 운영을 위한 입찰이 내년에 열릴 것이라고 태국 대중교통국이 지난주에 발표하였습니다. 라오푼역에서 랍부라나 지역까지 남쪽으로 노선을 연장하기 위해 토지가 매입될 예정입니다. 23.6km를 연장하는 비용은 약 1249억 5천만 바트입니다. 이 노선은 타오푼역에서 지하로 12.6km 구간을 운행한 뒤 쑥사와 로드부터 나머지 11km 구간은 고가선로를 달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역은 사무프라칸의 크루나이 역입니다. 토지 조사는 현재 건설 계획이 요청되기 전에 실시되고 있다고 태국 교통 당국은 말했습니다.
공사 입찰은 2021년 초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연장된 퍼플라인은 2027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자, 지상철과 지하철을 오가는 퍼플라인, 보라색 라인의 입찰, 그것에 대한 연장에 대한 입찰이 내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이런 데서도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정부는 푸켓 모델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한쪽에서는 푸켓 모델이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한쪽에서 나온 푸켓 모델의 추진,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계획이 시행될 준비가 되는 대로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하기 위해 푸켓 관광 의제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아누틴 부총리가 오늘 9월 8일에 확인하였습니다. 부총리에 따르면 재개방 계획은 상황관리센터에서 검토 및 승인되었으며 여전히 총리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부총리는 계획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며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부총리는 이 섬의 재개방은 지난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 지역에서 제2의 확산을 우려한 푸켓 주민 집단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상황관리센터가 추가 논의를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분야의 기업가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관광산업에 고용을 늘리도록 격려하기 위해 일부 봉쇄 조치를 지지하고 완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현지인들의 지원 또한 매우 고무적입니다. 어제 열린 관광체육부 장관의 비공식 공개회의에서 푸켓 도지사도 이 계획에 대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엄격한 건강조치 하에 관광객들에게 지방이 개방되기를 원하지만 외국인 관광산업에 관여하지 않는 또 다른 단체는 대신 태국 국내 관광객들의 홍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가까운 시일 내에 행정자치부에 의해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지방의 공식 공청회가 조직되며 정부가 관광계획에 개입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총리는 또 당초 예정대로 10월까지 이 계획이 실행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정부는 가능한 빨리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계획이 올 10월에 시행될 것인지 말할 수 없지만 푸켓 관광을 지원하여 외국인들을 최대한 환영함으로써 내국인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부는 가장 엄격한 질병 통제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진, 장비, 병원 시설도 함께 제공되며 시행 계획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누틴 부총리는 말했습니다. 자, 한쪽에서 제2의 확산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연기될 수 있다, 보류할 것이다 라는 말에 이어서 아누틴 보건부 장관 겸 부총리는 계속 정부는 이 모델을, 푸켓 모델을 추진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이제 상황관리센터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총리의 상황관리 수장이죠. 상황관리센터의 수장인 총리의 서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으로 준비된 것은 외국인을 위한 C19 보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민간보험도 있는데 이제 정부 홍보실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정부 홍보실에서 발표한 보험 어떤 것일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보험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들을 위한 C19 보험은 태국에서 입국을 위한 여행객 보험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 보험들은 또한 온라인에서 판매될 것이고 16개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C19로 인한 사망의 경우 최대 320만 바트까지 장례비와 송환비를 보상해드립니다. 미화 약 10만 2천 달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C19 감염 진단 후 필요한 치료를 위해 최대 320만 바트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것도 역시 미화 10만 2천 US 달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태국의 보험 회사들, 보험연합회 위원회에서 이제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C19 관련해서 입국자, 태국에 들어오고 싶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자국 내에서 들거나 이러는 거 말고 이제 와서 들으라는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돈을 벌자 라는 속셈이 아닐까요? 호텔 팔고 병원 도와주고 이제는 보험 도와주고 이러면서 챙길 거 챙기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 홍보실에서도 대대적으로 이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단신 뉴스 두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뉴스입니다. 교도소를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143개 교도소 중 72개가 12의 개월 안에 관광객들에게 개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안에는 태국 교도소 제도에 매료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장소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거의 절반의 교도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이미 감옥 뒤의 촌놈들이라고 불리는 명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요리 경연대회라고 합니다. 교도소에는 수감자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비치한 기념품 가게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우측 소식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지출된 금액은 얼마일까요? 태국관광청 유타삭 천장은 최근의 연휴로 88억 바트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관이 수익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관광청이 평일 여행을 홍보하고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We Travel Together 캠페인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관광지의 목록에 이제 교도소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서 요리경연대회, 그리고 기념품 가게까지 생기고, 그리고 요번 4일 연휴를 맞이해서 참 많은 돈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88억 바트. 이야, 많이 썼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소식은 참 황당한 기사입니다. 황당한 소식이고요. 참 재미있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휴가를 다녀왔더니 집을 누군가가 점령해 버렸습니다. 누가 점령한 걸까요? 자, 바로 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4일에서 7일에 있었던 송크란 대체 휴일 동안 한 가족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집은 산에서 내려온 원숭이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이 가족은 송클라 지방에 살고 있었으며 며칠 동안 휴가를 보내기 위해 다른 지방의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에 문을 잠그고 모든 쓰레기 봉지를 묶었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열었고 자신들의 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집은 송클라 지방 탕관힐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원숭이를 발견하는 것은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원숭이들은 집이 비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한 무리의 원숭이들이 산에서 내려와 집을 차지하였습니다. 원숭이들은 집에서 놀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집 앞에는 도로에 주차된 차가 있었습니다. 차 근처에는 쓰레기통이 있고 안에 쓰레기 봉투가 묶여 있었습니다. 원숭이들은 먹이를 찾으러 내려왔고 쓰레기통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집에 와서 차도에 쓰레기가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카탕쿠원 산에 있는 람사이 사원 근처에서 왔습니다. 원숭이들은 보통 이 지역에서 먹이를 찾지만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은 언덕 아래쪽에 있는 총카오노이에서 원숭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었습니다. 원숭이 무리들은 음식과 은신처를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숭이들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가족들은 문을 꼭 잠그고 모든 창문을 닫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휴가 갔다 왔더니 난데없이 원숭이가 집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인 양, 그리고 편안히 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자, 원숭이들이 이제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먹을 거를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집이 비어서 빈집털이한 것 같습니다. 자, 황당하겠죠. 가족은 여행을 다녀왔더니 이제 원숭이 천지고 너저분 쓰레기도 다 뒤졌기 때문에 너저분해지고 도로에는 그런 모습을 보고 경악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디 나가실 때는 장거리 그리고 긴 시간 휴가를 보내실 때는 문단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된 소식은 금요일까지 예보된 기상청의 일기예보입니다. 계속 비겠죠. 비가 내립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 전역에 퍼져 있는 약한 몬순 기압골은 9월 11일까지 태국 전역에 천둥 번개를 몰고 올 것이라고 월요일 기상청이 예보하였습니다. 남서 몬순은 안다만해와 남쪽에 걸쳐 있고
남동풍이 동부와 태국만 및 남부를 가로질러 불고 동부와 남부에 폭우가 예상됩니다. 위험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폭우와 누적된 강우량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또 5급 태풍 하이센이 태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월요일 대한민국 상공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72시간 내의 일기예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부지방은 대부분 흐리고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확률이 40%이며 최저기온은 섭씨 23도에서 26도씨, 최고기온은 33도에서 36도씨입니다. 북동부지방은 대부분 흐리고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확률이 40%이며 최저기온은 섭씨 23도에서 26도씨, 그리고 최고기온은 33도에서 35도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부분 흐리고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확률은 40%이며 최저기온은 24에서 27도씨, 최고기온은 35에서 37도씨입니다. 동부지역은 대부분 흐리고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확률은 40%이고 최저기온은 24에서 28도씨, 그리고 최고기온은 32에서 35도씨입니다. 파도는 1m이고 천둥이 동반될 때에는 1에서 1m의 파도가 일겠습니다. 남동부 해안지역은 대부분 흐리고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확률이 60%이며 최저기온 23에서 26도, 최고기온 33에서 36도씨입니다. 파도는 1m이고 천둥이 동반될 때에는 1에서 2m의 파도가 일겠습니다. 남서부 해안지역은 대부분 흐리고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확률이 70%이며 최저기온 23에서 24도씨, 최고기온 31에서 34도씨입니다. 파도는 1m이고 천둥이 동반될 때는 1에서 1m의 파도가 일겠습니다. 방콕 및 주변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흐리고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확률이 60%이며 최저기온은 25에서 26도, 최고기온은 34에서 3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 금요일까지의 날씨 폭우입니다. 폭우. 확률이 지방에 따라서 40%에서 많은 곳은 70%, 그리고 방콕 및 주변 지역은 60%입니다. 폭우와 천둥 번개가 항상 같이 동반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항상 안전과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9월 9일 구구데이에 전해드린 반테남의 태국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뉴스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 저는 또 다음 태국 뉴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은 태국 남자 만테남이었습니다. Preview.